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송재원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관절 통증, 장기 기능 저하, 만성 피로 등을 치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10분, 20분씩 만나 뵈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픈 곳은 다 다르지만 불편한 건 대부분 똑같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랫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화장실 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매일 아침이나 저녁마다 복부 팽만감 때문에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진 않으세요? 이런 증상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흔한 불편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당연하다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복부와 허리의 불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속의 순환 문제, 장기 기능 저하, 그리고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함께 만들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약입니다. 변비약, 진통제, 소화제.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약이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 있죠. 약에 의지하면서도 속은 점점 더 무겁고 허리는 더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며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그냥 속이 가스 찬 것처럼 불편해요. 배가 항상 답답하고 딱딱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요. 허리가 늘 무거워요. 아랫배가 항상 짓눌린 것 같아요. 아무리 병원 다녀도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순환이 막히고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그 순환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장기를 되살리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일 밤 자기 전에 단 2분 복부의 이곳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수년간 고생하던 변비, 요통, 소화장애, 수면장애,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진료실을 다녀가신 어르신들은 약을 끊고 밤에 푹 자고 아침마다 속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부 마사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디를 어떻게 문질러야 효과가 있는지, 언제 하면 가장 좋은지, 어떤 식사나 생활 습관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겠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즘은 속이 편하네? 화장실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네? 허리도 가뿐하네? 그게 바로 오늘 이 방법의 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건강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비, 허리 통증, 속 불편함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가족, 친구, 부모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부 마사지의 원리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며 약이나 수술 없이도 복부 마사지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73세 여성 김말순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늘 복부가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었고
34일에 한 번씩 간신히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속이 더부룩했고 몸이 무겁고 기운도 없다고 하셨어요. 허리도 아침마다 굳은 것처럼 아프고 식사 후엔 가스가 차서 소화제 없이는 못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약으로 버텼지만 점점 효과가 떨어졌고 이제는 진료실에 앉아서도 지친 표정으로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복부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문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면서도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후 매일 밤 잠들기 전 23분씩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신 김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마다 편하게 화장실에 가요. 배가 말랑해진 것 같고 허리도 덜 뻣뻣하고요. 무엇보다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화장실을 안 가도 배가 편한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이 사례는 단순한 변비 해결 그 이상이었습니다. 복부 순환이 살아나자 장기 기능이 회복되고 허리 통증까지 함께 줄어든 것입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까지 밝아지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참 기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5세 남성 이영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복부가 항상 빵빵하게 팽만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고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허리는 늘 무겁고 걸을 때도 뭔가 몸 안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 어르신께도 같은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손으로 복부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도록 설명드렸습니다. 이분은 손이 차가워 마사지할 때 불편하다고 하셔서 따뜻한 수건으로 복부를 덮은 후 마사지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사님, 가스가 빠지듯이 뱃속이 편안해지는 걸 처음 느꼈어요. 화장실도 훨씬 수월해졌고 신기하게 요즘 허리도 안 아파요. 무엇보다 밤에 푹 잤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그 이후 이 어르신은 매일 밤 같은 루틴으로 복부 마사지를 하시면서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고 복부 팽만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훨씬 잘 넘어간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 사례는 68세 조영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고 비울 때마다 폭통이 심해 늘 긴장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복부가 당기듯 아파서 수면장애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진통제, 수면제, 변비약까지 세 종류를 복용 중이셨죠. 그런데 복부 마사지 루틴을 시작하고 3주가 지나자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며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든 밤을 보내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약보다 내 몸을 믿어보셨다는 것,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23분의 실천이 삶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그저 부드럽게 내 복부를 내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복부 마사지를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원인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분명 이해되실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어르신들께서 복부 마사지만으로 변비가 해소되고 허리 통증이 줄고 수면까지 좋아졌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단순히 배를 문질렀을 뿐인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복부 마사지가 실제로 우리 몸속 깊은 기능들을 되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 주변 근막과 림프 순환의 회복. 우리의 복부는 단순히 지방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소장과 대장, 위, 간, 신장, 방광 등 다양한 장기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이 장기들은 근막이라는 얇은 막에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림프관과 혈관, 신경이 촘촘하게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막이 굳고 접착이 생기면서 장기 사이가 서로 눌리게 되고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둔해집니다. 복부 마사지로 이 굳은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그 사이에 림프와 혈류가 다시 원활하게 흐르면서 장기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림프 순환이 살아나면 면역 기능도 함께 좋아집니다. 복부에는 우리 몸 림프계의 중심이라 불리는 장관막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몸 전체가 무겁고 염증에 더 잘 반응하게 되지만 마사지로 자극하면 자연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신경의 균형 회복 부교감신경 활성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을 유도하는 가속 페달 같은 역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와 긴장, 통증, 불면 등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의 연동운동도 약해지고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며 배변 활동도 방해받게 됩니다. 복부 마사지는 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로 돌려놓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복부를 문질러 주면 숨이 깊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신경계 전체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사지 후 배가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느끼는 것이죠. 셋째, 장-내 연결축건 -BRAIN 엑서스의 자극.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내 축, 즉 장과 뇌가 신경계로 연결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에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 안에는 무려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 즉 제2의 뇌라 불리는 장신경계가 존재합니다. 이 장신경계는 뇌와 바로 연결돼 있어 장이 불편하면 수면, 감정, 스트레스, 통증 인지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부가 불편하면 우울감, 불면, 통증 과민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마사지는 장을 직접 자극하여 장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결국 뇌까지 편안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을 잘 자게 되고 통증에 덜 민감해지며 감정까지 편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밤에 깊이 잠을 자게 됐다, 화가 덜 난다, 몸이 덜 예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장-내 축이 활성화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복부 마사지는 단순히 배를 문지르는 행동이 아니라 장기 사이의 순환을 회복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몸과 마음 전체를 연결하는 복합적 치유법입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변비, 요통, 수면장애, 만성 피로, 소화불량, 감정불안 같은 문제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복부 마사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방법이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연 치유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운동도 어려운 동작이 없습니다. 단지 손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내 몸을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제 복부 마사지가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문질러야 하는지 실전 마사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TV 보시면서 누워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부 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워서 TV 보실 때 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어떻게 문질러야 하는가, 그리고 순서입니다. 자, 먼저 준비 자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요,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아니면 잠들기 직전입니다. 배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몸이 릴렉스 되어 있을 때가 효과가 좋아요. 자세는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침대 위도 좋고 바닥도 괜찮습니다. 다리 무릎은 살짝 세워주세요. 그러면 배에 힘이 빠지면서 복부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 상태가 마사지를 하기에 딱 좋은 자세예요. 이제 손을 준비해 볼게요. 손이 차가우신 분들은 따뜻한 물에 잠깐 담그시거나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열을 내주세요. 기름기 있는 로션이나 바세린 같은 거 살짝 발라도 좋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덜 가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동작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이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즉, 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극을 주는 거죠. 양손을 배 위에 포개듯이 얹고요. 배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넓게 천천히 큰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피부를 밀어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10바퀴 정도 돌려주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따뜻해지면서 가스도 빠지고 묵직했던 복부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부위별로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복부에는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 지점들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장기들이 자극을 받아 살아납니다. 먼저 배꼽 왼쪽 아래 부분부터 눌러볼게요. 그 부위는 대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검지와 중지 또는 손바닥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지그시 5초 정도 눌렀다가 3초 쉬고 또 5초 누르고,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은 왼쪽 위쪽. 여긴 위와 비장이 있는 부위입니다. 평소에 식후 더부룩함 느끼셨던 분들께 딱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위쪽 간이 있는 자리입니다. 요 부위는 피로가 쌓여 있거나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 숙취 잦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부분, 맹장이 있는 곳이죠. 여기도 장의 끝부분이라서 가스 배출과 연동운동 촉진에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배를 내 모서리처럼 나눠서 눌러주시면 전체 장기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양손으로 배 전체를 감싸듯 안아주는 동작입니다. 이건 복부도 풀어주고 마음도 진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마무리예요. 손을 배에 얹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손으로 배를 살짝 눌러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배가 푹 꺼질 정도로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손으로 꾹 눌렀다가 다시 들이쉬고 또 내쉬면서 눌러주고, 이걸 5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마치 내 몸을 다독여 주는 것처럼요. 이 마지막 동작을 하고 나면 배 속이 따뜻해지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부교감신경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이 마사지 하루에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전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루 2번이면 더 좋고요. 꾸준히 하시면 첫 주에는 가스가 빠지고 배가 편해지기 시작하고 23주 지나면 변비가 확연히 줄고 허리 통증도 덜해지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배가 따뜻해졌다, 화장실 가는 게 쉬워졌다, 기운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약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밤 아니면 영상 끝나고 바로 따라 해보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순서대로 부드럽게 천천히 나를 돌보듯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복부 마사지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잔, 생강차, 걷기 습관까지 함께하면 여러분 몸은 정말 달라집니다. 계속 함께 가보실까요? 복부 마사지는 변비 있는 분들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본 분들 중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증상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분들은 바로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복부 마사지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신 사례들입니다. 먼저 78세 남성 이재학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을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시며 살아오셨고 최근 들어는 발이 자주 붓고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를 거의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건 화장실은 매일 가지만 항상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갔다 오면 허리가 더 아프고 기운이 빠진다는 거였어요. 늘 복부가 단단하게 굳은 느낌이고 누우면 아랫배에 눌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복부 마사지 방법을 설명드리고 식사 후 1시간 뒤 잠들기 전 2분씩 배를 문지르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걸로 뭐가 좋아지겠나 하셨지만 3주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정말 달라진 모습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맛이 돌아왔어요. 배도 부드럽고 화장실 다녀오면 속이 편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허리도 안 당기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분처럼 배가 무겁고 음식이 안 넘어간다. 혹은 배변 후에도 개운치 않다 하시는 분들, 복부 마사지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서 풀어주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71세 주부 박영순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과민성 대장증후군, 쉽게 말해 신경성장 트러블로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긴장하거나 외출하려 하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못 가면 불안해서 약을 항상 챙기고 다니셨죠. 저는 박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 문제가 아니라 장과 신경계, 감정이 함께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복부 마사지를 시작하셨고 한 달쯤 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엔 외출 전에 늘 불안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가끔 화장실 못 가도 불안하지 않고 밤에도 잠이 잘 와요. 몸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복부에는 장-내 연결축, 즉 건-BRAIN 엑서스라는 신경 연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정되면 감정, 수면, 통증 반응까지 좋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이분은 65세 직장인 김성도 씨입니다. 아직 현업에 계신 분인데 늘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허리 통증과 함께 배가 눌린 듯한 답답함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약도 잘 안 맞아서 고민이 많았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르게 앉는 자세와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복부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양손으로 배를 감싸듯 살살 눌러주고 복식 호흡을 천천히 반복하는 루틴이었죠. 그리고 딱 2주 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말도 안 되게 가벼워졌어요. 회의하다가도 몰래 배를 한번 눌러주면 숨이 풀리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저만의 루틴이 됐습니다. 이처럼 복부 마사지는 나이, 증상, 체형,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배가 풀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장기가 제자리를 찾고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밤 단 2분 손으로 내 배를 다독여 보세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복부 마사지의 효과를 2~3배로 높여주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사지만큼이나 중요한 실천들이니까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이 정말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같은 마사지를 해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셨어요. 오늘은 그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사지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루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사지를 언제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시간대는 잠들기 직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그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복부와 장기를 굳게 만드는데 잠들기 전 그걸 풀어주면 다음날 아침이 정말 달라집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찬 음료 말고요. 따뜻한 보리차, 생강차, 혹은 그냥 미지근한 물도 좋아요. 이걸 한 잔 마시고 마사지를 시작하면 몸 안장기들이 더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마사지는 장을 깨우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 말고요. 그냥 하루에 10분이라도 천천히 걷는 것, 복부 마사지 효과를 배로 올리는 비결입니다. 왜냐면 걸을 때 장이 흔들리면서 실제로 더 잘 움직이거든요. 마사지로 장의 순환을 도와줬다면 걷기 운동은 그 순환을 더 멀리 퍼지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사지로 물꼬를 텄다면 걷기로 물기를 만들어야죠. 네 번째, 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복부가 항상 차가운 분들은 장 기능이 잘 안 돌아갑니다. 손발이 찬 분들, 아랫배 만져보면 싸늘하신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마사지 전이나 후에 따뜻한 찜질팩이나 수건을 배 위에 5분간 올려두세요. 특히 겨울철엔 꼭 해주셔야 해요. 온기가 돌면서 마사지를 했을 때 훨씬 깊은 효과가 납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입니다. 장 건강은 식사에서 절반 이상 결정돼요. 복부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기름지고 짠 음식, 단 음식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섬유질 풍부한 채소, 제철 과일,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발효식품들, 그리고 생강, 마늘, 강황 같은 천연 항염 식품들을 챙겨주세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생강차 한 잔, 속이 따뜻해지고 장기가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돌아요.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조합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 2분 매일 반복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복부 마사지라는 건 어제 안 했으니 오늘 10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짧더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극이 우리 몸 안에 리듬을 만들어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마치 아침에 해가 뜨듯 내 장기들도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돌봐주면 스스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생활 팁을 복부 마사지와 함께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자기 전 같은 시간대에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고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장을 살리는 음식을 드시고 욕심내지 말고 매일 2분만 이 습관들 하나하나가 쌓이면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변화를 느끼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효과를 더 길고 깊게 유지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은 복부 마사지 후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 잘못된 습관이나 동작들이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꼭 알려드릴게요.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복부 마사지는 분명히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왜 나는 효과가 없지? 더 아픈 것 같아 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아셔야 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까지 잘 이해하셔야 진짜 내 몸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절대 세게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강하게 눌러야 시원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와 근육이 얇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오히려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 혈관이나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핵심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반복입니다.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쓸어내리듯이 다독이듯이 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 뼈나 관절 부위를 직접 누르지 마세요. 복부에는 명치 아래, 갈비뼈, 골반뼈 주변 등
생각보다 뼈가 가까이 있는 부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피해서 항상 근육과 연부 조직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를 중심으로 마사지하세요. 예를 들어 오른쪽 갈비뼈 아래는 간이 있는데 너무 세게 누르시면 불편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꼭 압력을 줄이고 넓게 문지르듯 마사지해 주세요. 세 번째, 찬 몸에 갑자기 마사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냉방이 심한 여름엔 복부가 차가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문지르면 근육과 장기가 오히려 움츠러들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배를 35분 덮어주는 것, 또는 저녁 샤워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마사지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호흡을 참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실수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숨을 참고 마사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몸이 더 긴장합니다. 반드시 편안하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하세요. 이 호흡이 바로 복부 마사지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에 오래 하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한 번 30분씩 해요. 빨리 낫고 싶어서요. 그런데요, 복부 마사지는 운동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에 23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몸은 반복적인 자극에 반응하고 일정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매일. 이게 진짜 몸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복부 수술을 하신 분, 장염, 급성 복통, 열이 나는 상태, 심한 골다공증, 복부에 멍이 잘 드는 체질, 심한 당뇨로 감각이 무뎌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마사지보다는 배 주변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꼭 의사와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복부 마사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뼈나 단단한 부위는 피하고 근육 위주로, 마사지 전엔 따뜻하게 몸을 풀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고 깊게, 짧게 하지만 매일 꾸준히, 특수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시행.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복부 마사지의 효과는 훨씬 좋아지고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은 실천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는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마무리를 전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복부 마사지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2분, 내 손으로 내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 작은 실천이 우리 몸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그분은 85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40년 넘게 변비와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5번의 수술, 15개의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전 그냥 이 고통과 함께 죽을 때까지 사는 수밖에 없나 봐요. 요즘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 배를 살짝만 문질러 보세요. 그거 하나만요. 처음엔 웃으셨어요. 배를 문질러서 뭐가 나아지겠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밤 복부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딱 2분,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손으로 배를 돌돌 문지르셨죠. 그리고 2주 후 할머니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40년 만에 약 없이도 화장실을 갔어요. 그것도 아주 편하게요. 요즘은 잠도 깊게 자요. 손주 결혼식 때 춤이라도 춰야겠다고 농담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김 할머니는 실제로 손주의 결혼식에서 기념 촬영을 위해 2시간 동안 서 계셨고 경로당에서 복부 마사지를 다른 분들께 직접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걸 다른 사람은 안 겪게 하고 싶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삶을,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보듬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이불 속에서 배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이 반응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약에 의지하고 고통 속에 잠 못 드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남겨주세요.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생활 속 불편이 있으신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 진통제 없이 걷고 자고 웃을 수 있는 삶, 우리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